그냥 역발상의 관점으로 보자. 매출은 꾸준히 성장하는데 계속 적자인데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안정적인 이익을 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바뀌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워낙 AI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 AI 헬스케어가 성장에 대한 그림을 구체적으로 계속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AI 헬스케어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는 거는 오히려 숫자가 이익이 안정적으로 찍히는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오늘은 1월 11일 목요일 세 번째로 다뤄볼 챕터는 AI입니다. 최근에 루닛이 약간 부진한데 루닛에 뭐 특별한 악재가 있는 건 아니고요. 루닛이 이제 그 볼파라 헬스케어라는 굉장히 핫한 그 뉴질랜드에 그걸 두고 있고 호주에 상장돼 있는 회사인데 그 2,500억에 인수를 했죠. 네, 그거 인수자금 마련 관련해서는 조금 뭐 부정적인 이슈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엄청난 그 빅데이터 양. 네, 이거 루닛 먼저 짧게 뭐 얘기를 해드려야겠네요. 네, 루닛 관련돼서 그 볼파라 헬스케어 인수한 게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로 봅니다. 네, 이거 자료가 있는데 좀 잘렸네요. 그 볼파라 인수 관련돼서 그게 이제 유방암 관련된 데이터가 연간으로 이제 결국은 AI 헬스케어의 기본은 빅데이터인데 빅데이터 쪽으로 이 유방암 관련된 데이터가 연간 절감되는 효과가 한 1,000억에서 1,300억 정도가 비용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고요. 심지어 그 볼파라 헬스케어 자체도 올해 24년도에 흑자 전환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아마 연결 실적으로 반영될 거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시장 진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 데이터 비용만 절감되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에 상당한 그 볼파라 헬스케어가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관련된 진출에도 상당 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닛 관련된 지금 데이터가 잘려가지고 그거는 기업 분석 훈련소 시간에 따로 아주 자세히 업데이트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가져온 회사는 루닛하고 많이 좀 국내에서 경쟁 개념으로 잡히는 회사 뷰노입니다. 뷰노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는 게 AI 헬스케어 쪽에서 일단 뷰노를 관심 있게 보는 거는 가장 먼저 뭐 JLK도 있고 상승률은 JLK가 제일 좋았죠. JLK도 있고 가장 뭐 글로벌 1등이라고 계속 나오는 회사는 루닛인데 루닛은 25년도 내년에 아마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고 올해는 아마 흑자 전환 힘들 거로 보는데 가장 AI 헬스케어 쪽에 가장 빠르게 뷰노가 24년도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2분기에 아마 흑자 전환 예상하고 있고 심지어 뷰노는 21년도인가 22년도에 흑자 전환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일회성 비용 감안한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뷰노 관련돼서 AI 헬스케어는 가장 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고 굉장히 성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역발상적인 측면으로 보면 오히려 AI 관련된 회사가 계속 흑자가 나고 안정적인 이익이 유지되면 그때는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의 성격으로 변모하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투자 메리트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AI 관련된 회사들이 적자가 나지만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시장에서 계속 성장성으로 고밸류를 부여받을 때 그때가 루닛이 계속 좀 장기적으로 루닛이나 뷰노 같은 회사들 장기적으로 투자할 타이밍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루닛이나 뷰노처럼 역발상의 관점으로 봐야 될 산업이 전 로봇이라고 보는데요. 로봇도 두산 로보틱스 여전히 적자죠. 물론 24년도에 적자폭을 엄청나게 줄여서 대략 30억대 적자 예상하고 잘하면 24년도 분기 실적 나오는 거 봤을 때 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 24년도에 흑자 전환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다 적자죠. 근데 그런 회사들 외에 뭐 T로보틱스 이런 회사도 적자지만 이제 흑자 전환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AI 헬스케어나 로봇 관련된 회사가 적자지만 계속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실적이 외형 성장을 하면서 적자지만 계속 성장성을 부여받을 때는 오히려 역발상적인 측면으로 투자하기 나쁘지 않은 환경이고 가치주 성격으로 변모할 때는 오히려 그때는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뷰노 같은 경우도 아이템이 굉장히 좋죠. 지금 뷰노 관련된 기사를 먼저 빠르게 굉장히 힘들게 관련 기사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네이버가 이제 타이틀을 치면 그 타이틀 관련된 기사만 분류해서 나왔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서 제가 찾은 기사는 꼭 검색해서 원문을 읽어서 본인 것으로 내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의 기사로는 1월 9일날 나온 기사로 갤럭시 S24 지금 애플이 약간 주춤하잖아요. 근데 애플이 AI 쪽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죠. AI 그 휴대폰 관련돼서.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S24를 바탕으로 AI 휴대폰을 아마 가장 최초로 좀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 S24에도 상당히 기대되는 분야가 이 휴대폰 쪽에서 헬스케어 반영되는 거랑 이 통 번역 관련돼서 AI 활용 능력이 아마 휴대폰에서도 갤럭시 모델에서도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뭐 통 번역 이것도 자체 AI 칩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뷰노가 국내 의료 AI 중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정지 예측 솔루션 딥카스, 요게 핵심 모델인데, 매출 모델인데 아마 2배 넘게 100% 이상 성장할 거라고 보고요. 매출의 90% 이상이 국내였는데 딥카스하고 이 딥브레인 모두 미국 시장 진출을 올해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연매출 대략 260억에서 최대 보는 데는 300억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의료 AI 쪽에서 유일하게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KF바이오 볕들날 올까, JP모건 헬스케어 진행 중이죠. 이 부분도 상당히 제약바이오 관련된 회사들이 11월 달부터 좋았거든요. 지금 뭐 알테오젠, 에고캠바이오 다 신고가 영역이고, 유한양이 설명해드렸는데 유한양도 굉장히 좋고요. 비만 치료제 쪽에 한미약품 이런 거는 좀 약간 소외됐는데, 이런 회사들은 좀 장기적으로 계속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8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네요.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된 이벤트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AI가 의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 영화 속 상상이 현실로 성큼 다가왔다. 이 기사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1월 1일 날 나온 기사고요. 네, 바이오 결산, 루닛, 뷰노, JLK, 의료 AI 3사의 시장 공략법,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사입니다. 요거 최다은 기자가 썼는데 요거 관련돼서도 읽어보시고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은 역시 심정지 발생이 일어날 거를 미리 예측하는 솔루션이죠. 딥카스랑 뇌 MRI 영상을 찍어서 뇌 영역을 분할하고 뇌가 위축되는 정도를 정량화, 수치화하는 딥브레인, 요 두 개, 딥카스랑 딥브레인으로 매출이 나눠져 있고요. 딥카스 같은 경우는 올해 5월 달에, 작년 5월 달이죠. 23년, 잘못됐습니다. 23년 5월 달에 이미 선진입 의료 기술로 지정이 됐고요. 본격적으로 비급여 매출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딥브레인 또한 10월 달에 FDA 허가를 획득하고 이제 올해 미국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핵심인 매출의 80% 이상 되는 딥카스는 이미 도입 병원 수가 60개를 넘어서 연초 대비 50% 이상 성장했고요. 66개는 지금은 작년 12월 말 기준이고요. 월 매출 10월 달 이후로 작년부터는 월에 10억씩 찍고 있고요. 최대 12억 정도까지 월 매출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딥카스랑 딥브레인이 성장해서 드디어 올해 2분기부터는 아마 분기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딥카스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입원 환자의 4가지 바이탈 사인, 뭐죠? 혈압, 맥박, 호흡, 체온, 이걸 바탕으로 24시간 이내 심정지가 발생할지 예측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비급여 가격 중에 50%가 매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카스도 지금 현재로서는 비급여인데 급여로 전환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딥카스 같은 경우는 일반 병동 입원 환자 수의 대략 55%, 이미 절반이 넘은 일반 입원 환자가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왜 써야 되냐? 간호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용법이 간단하고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사용자나 간호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용이 간단하고요.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환자나 의료진이나 모두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미 뭐 응급의학 최상의 학술지나 미국 심장협회지 같은 데에 게재되면서 기술력까지 입증했고, 환자나 뭐 간호사 쪽에도 그 편의성이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안 쓸 이유가 없어서 굉장히 확장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상급 종합병원에 45개, 일반 종합병원에 319개 디카스의 잠재 도입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병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6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FDA 혁신 의료기기 지정이 됐고요. 올해 3분기에 FDA 승인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핵심은 여전히 디카스가 차지할 거다. 그 다음 디카스 딥브레인 외에도 렁시티하고 펀더스 AI 라인업, 신규 라인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AI 의료기기 쪽에서는 단기적으로 의료 영상 쪽보다는 생체 신호 쪽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 생체 신호 쪽 개발에 뷰노도 상당히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탈 사인 4가지 아까 뭐였죠? 혈압, 맥박, 호흡, 체온으로 심정지만 예측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질병을 예측하는 질병 예측 솔루션으로도 확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디카스 같은 경우는 반복 매출 구조, 이 구독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외양 확장성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유리한 외형 확장성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리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65개의 종합병원이 있는데요. 사용 병상 수가 이미 6,099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월에 12억까지 매출을 찍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디카스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올해 3분기까지 24년 3분기까지 한 4만 개 이상의 그 병상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병상 추이를 보니까 24년도에 아까 65개에서 95개인데요. 상급병원이 15개, 일반 종합병원이 상급병원이 15개, 일반 종합병원이 대략 80개니까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일반 종합병원의 병실이 2배니까 Q가 2배 이상 늘어나는 거고요. 24년 올해 기준으로는 상급 종합병원이 34%, 일반 종합병원이 25%. 그래서 매출은 총 210억 정도를 이 디카스가 예상을 하고요. 25년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병원 수가 159개까지 늘어나는데 상급병원도 17개로 늘어나고요. 특히 25년도 내년부터는 요양병원에도 14개 정도가 쓰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병원 침투율은 38%, 종합병원은 40%까지 늘어나고요. 매출은 25년 기준으로는 300억 정도가 디카스에서만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26년은 상급병원은 18개로 늘어나고 요양병원이 기하급수적으로 129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26년에는 상급병원 침투율만 40%, 종합병원 침투율은 50%, 요양병원이 대략 9%까지 해서 26년까지 매출 440억. 그래서 디카스가 올해는 99개 병원에 대략 한 210억에서 한 230억 정도 매출, 25년 내년에는 병원 수만 159개, 특히 요양병원이 14개 정도 들어간다는 거고, 침투율 기준은 상급병원이나 종합병원 모두 40% 침투율에 매출은 한 300억대, 26년도에는 307개의 병원 수가 늘어나는데 특히 요양병원에서 한 130개 가까이 늘어나고, 침투율은 상급병원이 40%, 종합병원, 일반 종합병원은 50%까지 늘어나고 매출은 한 440억대까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진단 솔루션 영역 쪽을 보겠습니다. 뇌 정량화 솔루션 딥브레인이 FDA 승인하고 이제 보험 적용을 위한 CPT 코드를 부여받기 시작했고요. 일본 쪽에서는 파트너사 M3랑 흉부 CT 판독 보조 솔루션, 흉부 CT 판독 보조 솔루션 일본 시장 침투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 22년도부터 의료 AI 할 때 영상 진단할 때 가산수가, 보험 가산수가 40점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전환, 지금 시범 적용해서 유료 전환으로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딥카스 접근 가능 아까 총 병상수가 현재로서는 약 14만 개인데 이게 지금 일반 병원, 종합병원이 지금 50% 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외에도 뭐 중증악화라든지 심정지, 중환자형 폐혈증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 연구 개발에도 중증악화, 심정지, 중환자형 폐혈증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 연구 개발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중증학화 솔루션이 빠르면 올해 말에서 내년에 상용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코드 관련돼서 이 미국 핵심 메디케어 CPT 보험 코드 등록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보험 코드 관련돼서 샘플로 볼게 비즈 AI 이 뇌졸중 회사가 AI 알람 서비스 코드 등재가 됐습니다. 딥브레인도 이 알츠하이머 뇌 MRI 쪽 관련돼서 이 코드 등재를 노리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PET 공보험이 확대되고 지금 그 파트 병원 입원 기반 이 보험 코드 등재되는 게 파트 A인데요. NTAP. 네, 요거는 댓글로 그 NTAP가 뭐에 중요한 개념이라서 NTAP 기술이라는 게 뭔지 뭐의 약자인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NTAP라는 신기술로 임시 수가를 부여받는 건데요. 기본 FTA 허가 후 시장 진출 후 2, 3년 동안만 인정을 받기 때문에 파트 B보다 이 병원 입원 기반의 파트 A가 더 빨리 보험 수가를 인정받아야 됩니다. 정식 수가 전환이 필수이기 때문에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전체 병원비가 많이 청구된 경우만 일부를 보상하거나 실제 수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지금 그 뷰노의 디카스 같은 경우는 FDA로부터 이미 혁신 의료기기 지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혁신 의료기기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NTAP 지정을 받는데 매우 유리하다. 그래서 NTAP 지정을 받을 거로 보고 있고 병원 입원 기반의 파트 A, 이 비즈 AI라는 회사의 뇌졸중 AI 알람 서비스 코드 등재 요랑 비슷한 케이스로 뷰노의 이 딥카스도 미국 핵심 메디케어 CPT 코드 등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4년 1분기에 뷰노의 이 딥브레인이라고 하는 알츠하이머 뇌 MRI도 지금 레켄비 그 주사 제형이랑 유지요법 승인 신청으로 인해서 알츠하이머 MRI 진단도 확대될 거라고 보이고 있어서 뷰노의 이 딥브레인 쪽 미국 기대감도 상당히 큰 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딥브레인 관련돼서는 뇌 정량 분석의 정확도, 그 다음에 높은 해상도, 결과 판독의 소요시간 단축까지 여러 가지 장점, 뇌 정량 분석의 정확도, 그 다음에 높은 고해상도, 그 다음에 결과 판독, 소요시간 단축의 여러 가지 장점으로 경쟁 우위에 있고요. 지금 연구용으로 현지 병원에 공급 중이지만 24년도에 디카스랑 같이 24년도에 같이 함께 솔루션으로 매출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폐질환 쪽에 렁시티, 폐질환 높은 발병률에 일본의 M3랑 같이 합작으로 일본 쪽에 병원 납품 외에도 24년도에 이 FDA 허가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AI 보험 수가는 헛플로우랑 IDX, 그 다음에 아이코메트릭스, 뇌 MRI, IDX 같은 경우는 당뇨 망막 변증, 그 다음에 관상동맥 혈관 조형 쪽이 헛플로우, 그 다음에 아까 그 최초로 NTAP 수가 받은 비즈 AI라는 회사, 뇌졸중 의심 환자 알림 서비스, 요 케이스, 파트 A의 요 케이스가 지금 뷰노의 딥카스가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딥카스 같은 경우는 현재 일반 입원 환자만 적용되는데 중환자용으로 심정지 예측, 중환자용 심정지 예측에도 당장 25년도부터 상용화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중환자실 입원 병상이 약 9,500개니까 상당히 큰 폭의 일반 입원 환자보다 대략 한 30% 이상의 더 큰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25년도 3분기에 신의료기술 평가기간이 종료가 되면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전환의 기대감, 그 다음에 이 중환자용 심정지 예측의 기대감이 다 25년도에 물려있다. 그러면 보험급여 수가 받으면 당연히 판가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아마 급여로 인정되면 환자의 동의 없이도 굉장히 큰 포인트죠. 급여로 인정되면 환자의 동의 없이도 이 디카스 솔루션 적용이 가능하다. 아마 내년 3분기에 신의료기술 평가가 종료되면 비급여에서 급여로 바뀐다. 그러면 환자의 동의 없이 디카스 솔루션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25년도까지도 이 급여 모멘텀, 굉장히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뷰노가 아까 미국 시장을 엄청나게 딥카스랑 딥브레인 다 엄청나게 하는 이유가
뷰노의 딥카스 딥브레인 솔루션 단가가 미국에서 다 월등히 높습니다. 당연히 미국에서 월등히 높으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크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딥카스 채택병원의 Q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Q 증가는 역시나 병상수가 올해 3분기 기준으로 4만 개 이상 확보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핵심은 24년도에 작년에 65개에서 99개 일단 50% 증가하고요. 상급병원, 상급 종합병원, 일반 종합병원 모두 증가하고 상급 종합병원은 침투율이 34%, 그 다음에 일반 종합병원은 25%, 그 다음에 매출은 대략 210억, 그리고 내년에는 159개로 역시 내년에도 50% 넘게 성장하고 내년에는 특히나 요양병원이 14개가 추가된다는 거. 그래서 매출은 한 300억대. 26년에는 요양병원이 129개, 상급병원이 18개로 매출은 한 450억대로 매출이 역시나 25년, 26년 모두 매출은 50%대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저 영상진단 보조 솔루션, 아까 펀더스 AI, 요거 신규 개발하는 모멘텀인데요. 안저 영상진단 보조 솔루션 펀더스 AI도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로 비급여 의료 행위로 사용되게끔 준비 중에 있다. 그래서 펀더스 AI란 신성장 동력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4만 원 깨지고 나서부터 다시 기관 쪽에서 지금 폭풍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계속 팔다가 최근에는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 원대 밑에서는 기관 쪽에서는 좀 매력 있는 가격대로 보고 있고, 요 가격 평균 내보면 대략 한 38,500원 정도 최근 매수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뷰노도 고점 작년 9월 달에 69,500원 찍고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지금 보니까 거의 50% 가까이 빠졌죠. 네, 40% 가까이 빠졌죠. 40% 빠지고 이평선들이 완전히 밀집되어 있는 상태고 거래량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용 AI가 예전만큼 좀 관심이 좀 덜한 상태에서 추세는 이탈된 게 아닙니다. 추세는 이탈되지 않고 고점에서 40% 이상 빠진 다음에 계속 이렇게 옆으로 기는, 어떻게 보면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뷰노나 루닛이나 최근에 주가는 뷰노나 루닛 모두 최근에 주가는 부진하지만 펀더멘탈에 대한 이상은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계속 비급여에서 급여로 바뀌는 모멘텀, 미국의 FDA 승인 모멘텀, 그 다음에 실제 FDA 승인 받은 사례가 있다. 그리고 뷰노는 딥카스의 딥브레인이라는 신성장 동력,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펀더스 AI라는 안저 영상진단 솔루션까지 다양한 그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렁시티라는 폐 관련된 폐결절 탐지, 렁시티 AI, 폐결절 탐지라는 또 신성장 동력까지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종합병원과 일반 병원에서 엄청나게 침투율이 커지고 있고요. 심지어 요양병원이라는 신규 병원까지 도입이 돼서 매출이 200억대에서 300억대, 450억대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보이고, 핵심은 가장 먼저 딥카스를 바탕으로 뷰노가 의료 AI 쪽에서 가장 먼저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도 지금 눌림목 구간에 있고 추세는 깨지지 않고 위로든 아래든 방향성을 보이려고 지금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좀 더 긴 호흡, 월봉으로 봤을 때도 꾸준히 상향 추세에 있다가 지금은 약간 주춤한 상태다. 그래서 2달 연속 음봉이 나온 상황이지만 아직 고점 대비 상당히 40% 이상 빠져서 저는 가격적으로는 고점 대비 여전히 40% 이상 빠져 있지만 추세가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된 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뷰노의 이제 글로벌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데는 대표적인 게 가장 큰 데는 JD 헬스라는 데가 있고요. M3라는 회사 있고 텔라다 헬스는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는 루닛이 있고요. 그리고 슈레딩거라는 회사도 있고요. 다양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역시나 같이 묶여 있는 게 역시 루닛, JLK, 그다음에 셀바스 헬스케어, 이런 회사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루닛이 여전히 가장 좀 계속 1등주의 주도주의 자리를 놓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루닛 볼 때 루닛만 보기보다는 뷰노를 같이 엮어서 루닛하고 뷰노
딱 대표적인 게 루닛, 뷰노, JLK 세 가지 회사니까 세 가지 회사는 모두 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루닛 다음으로는 뷰노가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뷰노도 특별한 소식이 있으면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회사 굉장히 재밌고 모멘텀도 핫하고 역발상의 관점으로 보자. 루닛이나 뷰노 같은 회사는 매출은 꾸준히 성장하는데 계속 적자인데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안정적인 이익을 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면 아마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바뀌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적자 나지만 워낙 AI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 AI 헬스케어가 성장에 대한 그림을 구체적으로 계속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AI 헬스케어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는 거는 오히려 숫자가 이익이 안정적으로 찍히는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뷰노나 루닛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